안녕하세요. 12시 증시타파입니다. 여름에 이 특화된 스포츠, 워터 스포츠들이 있는데요. 서핑을 할 때는 잔잔한 바다보다는 조금은 출렁거림이 있는 바다가 파도 타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도를 잘 맞춰서 타면은요, 재미와 쾌감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지만 파도와 엇박자를 내게 되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결국에는 물을 먹게 되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라는 바닷속에서 여러분들은 몇 점짜리 서핑을 하고 계십니까? 오후장은 좀 상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출발해 보시죠. 등시타파 시작합니다. 네, 최근에 시장은 좀 한산한 가운데 조금만의 이 자극이 좀 들어오더라도 그러니까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작은 규모의 매수와 매도에 지수는 크게 출렁거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쏠림이라는 것은 또 어느 경우를 들여다보더라도 사실은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장에서 물론 지수는 상승부를 켜고 있기는 하지만 종목별 쏠림 현상이 상당히 좀 심화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굵직굵직한 종목들,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은 다소 좀 부진합니다. 여러분들의 포트에 담긴 종목들은 좀 잘 버텨내고 있는지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하다면 고민이 깊어지실 텐데요. 이 시간에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증시타파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종목 진단 신청은요. 02-325-8200번 전화기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진단을 해드릴게요.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포트밥상 성적표가 상당히 좋아요. 어제도 건강을 고려한 영양식이 딱 준비가 됐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포트폴리오가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포트 전반에 대해서 좀 진단받고 싶으시면은요. 이 시간 활용해 주세요. 2128-3388번입니다. 종목 진단 신청 외에도 또 하고 싶으신 말씀 많으시죠? 시장에 대해서 좀 힌트도 얻고 싶고요. 또 힌트를 드리고 싶기도 하실 텐데 종목에 대해서 좀 고민 그리고 자랑 함께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많이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증권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토마토 TV 생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 여러 가지 글들 아자아자 게시판도 열려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바깥에는 굉장히 좀 무덥습니다. 이 더위를 화끈하게 좀 날려버릴 만한 수익을 크게 주고 있는 종목 이 시간에 또 함께 찾아보시죠. 오늘 포트폴리오 진단 그리고 포트 밥상 차려주실 분 소개해 드려야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우 전문가 오늘의 셰프입니다. 그리고 종목 진단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경원 운용력,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 역삼지점의 정재용 부지점장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한 시간을 좀 꽉 차게 꾸려볼 거예요. 오늘 시장은요, 지금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제 저희가 좀 유가 얘기했었죠? 어제는 또 시장의 악재만 다소 좀 크게 받아들여졌는데 조금 전에 확인하니까 항공주 들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시죠? 좋으시겠어요. 지금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 홀딩스까지 10%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오전장에는 다소 무겁게 움직이던 AK홀딩스, 뭐 예림당 이런 종목들도 서서히 시세를 내고 있더라고요. 혹시 들고 계시는 분들 상승폭 커졌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한번 시세 확인해 보세요. 활짝 웃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장 그리고 또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어제 저희가 얘기해 드렸던 화학이나 정유주들 또 밀려나지 않을까 걱정하셨을 텐데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이런 종목들도 상승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지금 서서히 좋은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니까 또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 특징적인 종목들 가운데 대형 IT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삼성전기도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SK 하이닉스까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 동반해서 급등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가총액 사이즈도 크고 다소 좀 무겁게 움직이던 종목들 뿐만 아니라 뭐 LG전자나 이렇게 LG 그룹 내에 있는 IT 계열사들 저희가 이 증시타파 시간에도 여러 차례 다뤄봤었잖아요. 연일 신저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 이 급등, 급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어봐도 될까요? 혹은 이번에도 속으면 어떡해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지금 좀 종목 진단 신청하고요. 또 시작하는 시간이니만큼 인사 좀 많이 남겨주고 계시네요. 8091번님, 대한항공 팔았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다소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좀
수익 보고 파셨겠죠? 그런데 팔고 나서 더 날아가면은 약간은 좀 배가 아프실 수도 있는데 더 좋은 종목이 있겠죠. 이 시간에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전화가 와 있어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1501번님께서 KC텍 골라주셨네요. 반도체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요. 13,000원에 사셨고 비중 20%입니다. 현재 주가 흐름은 약간의 손실 구간이에요. 약 10%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봉 보니까 계속해서 좀 밀려나고 있어서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진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운용형님, KC텍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KC텍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약간 조용해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의 이제 미세화가 좀 지연이 되면서 미세 공정에 장비를 납품하는 KC텍 같은 경우도 약간 조정 권역의 지금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IT 업체들 전반적으로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약간 동일한 관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라,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KC텍뿐만 아니라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전반적으로 지금 슬로우한 분위기 속에서 미세화 공정이 좀 지연되게 되면 동사의 이제 CMP 장비 플러스 이제 CMP 소재 이쪽 부분들이 굉장히 좀 조용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1분기 실적이 워낙 잘 나왔었지만 2분기 약간 좀 조용할 것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3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흑자 전환해서 좀 빠르게 좀 올라올 수 있는 실적을 좀 발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1분기 때 워낙 서프라이즈하게 실적을 좀 발표를 했었던 업체입니다. 83억 원대 65% 영업이익 증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1분기 때 급등을 했었던 기업인데 2분기 때 약간 장비 발주가 좀 늦더라도 3분기 때 다시 장비 발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2015년 예상 실적이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400억 정도 될 것으로 좀 예상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3,700억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한 10배 수준, 그리고 PBR 기준으로 1배 수준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순현금 구조로 현금성 자산이 꽤나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방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좀 횡보를 하면서 다시 전고점을 한번 테스트하는 부분들이 좀 나올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0원에 20% 잡은 물량들은 목표 주가를 한 14,000원 정도로 잡으시고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홀딩을 좀 하시길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 포인트는 3분기 실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를 좀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은 홀드,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게시판에서 아까 전에 좀 대한항공 파셨다고 하는 8091번님 오늘 성적은 100점 만점에 15점이라고 굉장히 좀 짜게 주셨는데 아마 놓치신 수익이 약간은 좀 아쉬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 진단 신청도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증권통의 꿈같은님께서 휴메딕스를 좀 올려주셨네요. 88,000원에 비중이 많으세요. 70%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또 증권통을 통해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휴메딕스 지금 주가 흐름 살펴보면은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거를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는 73,800원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7월달 들어서 계속해서 좀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88,000원에 사셨다고요. 지금 약간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볼게요. 김경훈 운용형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휴메딕스가 10만 원을 뚫어내려면 2016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해줬었고 2015년도에 예상 실적이 한 100억 정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1분기 때 실적이 워낙 잘 나왔었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올해 한 100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이, 특히나 의료기기 쪽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영업이익 100억에 4,800억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굉장히 좀 비싸게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쨌든 2015년보다는 2016년에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좀 할 것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상대적으로 좀 견조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EPS를 적용받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정도까지 가야 10만 원 이상 권역의 주가를 좀 바라볼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뭐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헬스케어 업체들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가운데 휴메딕스 같은 경우도 지금 7만 원 권역대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횡보를 좀 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7만 원 이상권역까지는 홀딩을 계속적으로 좀 하시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가 된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일시적으로 부진하게 나온다면 7만 원을 살짝 좀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간 좀 비중을 좀 줄이면서 대응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중이 70%의 비중을 지금 성장주의 고밸류에이션의 고점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종목을 좀 중기 홀딩한다면 저는 9만 원권역대까지는 단기 상승이 좀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7만 원으로 설정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좀 보유를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료기기 업체들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최종 목표 주가는 9만 원이고요. 그리고 2016년으로 넘어가면 10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홀딩을 좀 하시길 권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타파 함께하고 계십니다. 게시판에 칠봉이님께서 오늘 이 대형주 같은 경우 지금 사면은 손해는 안 보겠지만 하지만 또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 법한 약간은 좀 지겨울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 눈에 보이신다라고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인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아무래도 대형주들 그동안은 상당히 좀 힘겨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바닥권이다라는 데 의견이 좀 모아지는 몇몇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대형 IT주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적 대비 지나치게 많이 빠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체질 개선에 나서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이어서 포트 진단까지 해볼게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형 IT주들 대체로 실적 발표가 좀 마무리됐습니다. 네. 2분기 성적표 좀 어떻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2분기 성적표는 한마디로 좀 실망스럽다. 그래서 대형주 뭐 다른 업종도 비슷하게 화학 업종은 또 잘 나왔는데 주가도 빠지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거의 마무리되는 이번 주에는 대형주가 마무리되는 이제 기간인데요. 실적이 좀 우려스러운 게 있었는데 그대로 좀 우려스럽게 나왔었습니다. 특히 조선도 안 좋았을 거예요. IT도 LG전텍도 마찬가지로 안 좋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악재가 반영되는 그런 주가에 반영이 됐다. 미리 그 전부터 실적 발표 전부터 좀 빠졌었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반영된 상태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빠지고 오늘 같으면 강한 반등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추세가 반전이 되려면 거래가 실리면서 주가가 한 7% 정도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하락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락은 마무리됐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서서히 반등하는 건가요? 오늘도 보니까요. 삼성전기가 현재 한 6% 정도 오르고 있고요. 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흐름 좋습니다. 지금 좀 시세에 있으면은 좀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좀 탄력이 나오네요. SK 하이닉스 좋고요. 뭐 SDIC 전반적으로 흐름 양호한데 오늘의 반등은 좀 어떻게 파악을 해봐야 될까요? 현재 삼성전기라든지 그다음에 LG노텍, 그다음에 이렇게 LG디스플레이 이렇게 먼저 반등을 크게 하고 있죠. 이것은 낙폭 가대주 중에 그냥 낙폭 가대주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낙폭 가대주 중에서 향후에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조금 개선되는 그런 업종과 또한 신제품이라든지 신사업 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업종도 위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특히 자동차 IT 쪽이라든지 그리고 전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실적 개선주가 강하게 먼저 치고 가면서 추세를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은 것은 기술적 반등이 하더라도 낙폭 가대주라도 매매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많이 빠진 주식을 좀 개인 투자 선호를 하는데 이 선호하는 주식들을 보시면 실적을 개선을 보지 않고 그냥 가격이 싸니까 산다고 생각하는데 가격이 싼 것은 항상 저평가 상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 삼성전기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LG 이노텍은 현 상태에서는 저평가 구간이 되고요. 그다음에 3분기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쪽 위주로 좀 압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IT주 내에서도 분야가 좀 엇갈리는 것 네. 같은데 그렇게 보면은 뭐 LED라든지 뭐 MLCC 뭐 이런 데 부품 쪽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반도체 관련주가 부정적이신 건가요? 어떻게 좀 기준선을 반도체 나눠볼까요? 업종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부품 관련 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LED 이쪽이 있는데 결국은 LED도 성숙기 산업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쪽은 일반 반도체 일단 전체적인 IT 수요가 스마트폰 늘어나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정체돼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좀 아직은 부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 제가 이야기했던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구조조정 완료된 상태에서 신사업 쪽에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현금이 유입이 많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LG이노텍은 자동차 쪽에 쪽에 모듈이나 이쪽이 상당히 이제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 산업 쪽은 새로 좀 나아지는 쪽이고, 그러면 LG 디스플레이는 물론 패널 쪽이지만 패널은 중국과 경쟁이 심해지죠. 하지만 LG노텍은 실적으로 보면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빠졌죠. 그래서 2만 원대 이 정도에서는 가격은 오히려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매매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종목들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는 어떻게 좀 기술적인 팁을 네. 주신다면요? 기술적으로 잡을 때 결국은 한 7% 정도 올라야 된다. 반등할 때 항상 이제 주가라는 것은 내려갈 때 추세 하락과 추세 상승에서 시그널이 있거든요. 네. 최근에 바이오라든 화장품주는 5월달이나 7월달에 한번 급락을 했었습니다. 거의 15% 한 10%씩 이렇게 급락하고 나서 다시 반등을 했었죠. 그 반등할 때 매도의 사인이죠, 그게. 그런데 안 파니까 이렇게 많이 빠지듯이 또한 이제 IT주에 오늘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오늘 한 7% 정도 오르는 주식 위주로 그런 종목을 압축을 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추세가 반전이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삼성전기 이런 것은 오히려 반등 영역이 있기 때문에 탑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IT주 중에서. 네, 지금 좀 시그널 판단하는 저희가 기준점까지 잡았습니다. 미래중년 고난님께서는 IT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시나 봐요. 화웨이나 이렇게 샤오미 쪽에서 중국 업체들의 반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하시면서 국내 이 IT 회사들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현재 게시판에 좀 올려주고 계신데 이렇게 완제품 업체하고 부품 업체하고 좀 나눠서 보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완제품 쪽도 물론 경쟁이 그렇고 부품도 마찬가지지만 하지만 국내 IT 부품주들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중국 업체가 많이 이제 따라오고 있지만 현 상태에서 거의 주가에 많이 반영됐고요. 과도하게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새로운 사업 쪽에 들어간 이제 하이엔드급이라 이런 쪽은 현재 상태에서 계속 경쟁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전 IT가 이제 찬바람 불 때부터 IT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봄에 팔듯이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최병호 전문가님은 지나치게 많이 빠졌다, 거의 바닥에 가까워왔다 이렇게 약간은 좀 긍정의 무게를 두시면서 언급을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IT주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고생했던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게시판의 분위기도 다소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세를 눈여겨보면 그 답이 나오겠죠. 우선은 오늘 짝에서는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진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시청자님 어떤 고민을 안고 계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매매하시기 좀 어떠세요? 저는 한지가 이번 봄부터 해가지고 잘 네. 모르는데 지금 좀 몇 개 사놓은 게 다 잠겨가지고 봄부터 그럼 딱 시장 좋아지실 때부터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올해 상반기예요. 그때는 좀 수익 내셨어요? 수익 크게 내지는 못했고요. 네. 조금 근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네. 아무래도 좀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면서 수익을 쌓아 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또 한순간에 또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쌓는 것 그리고 또 방어하는 것 모두 다 중요할 텐데요. 현재 포트폴리오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어떤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세요? 제가 지금 중해신약하고요, 한화하고 하나케미칼, 삼성전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중해제약도 가지고 있다가 손해를 많이 보고 팔았어요. 지금 요 가지고 있는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싶어가지고 상담을 좀 받아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하고 비중도 쭉 이야기를 해주세요. JW 중해신약부터 언급해 주시죠. JW 중해신약이 12,000원 매수했습니다. 한 30% 가지고 있고요. 한화는 48,950원에 10%, 그리고 하나케미칼은 21,600원에 30%, 삼성전자는 117만 9천 원에 10%. 이거는 산지 며칠 안 됐어요.
네, 그리고 현금 20% 이렇게 좀 구성이 네. 되어 있는데 어떤 네네. 기준에서 종목 사세요? 이거 종목은 제가 어떤 기준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추천 좀 받고 사면 좋겠다 하면 그냥 사고 그랬어요. 주변의 지인분한테 추천을 주로 네. 받으시나요? 네, 그랬어요. 네, 지금 삼성전자는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고 어떤 점이 네. 가장 고민이세요? 지금 중해신약하고 하나 부분이 네. 케미칼이 많이 잠겨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자꾸 빠지길래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손절을 하고 처분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서서히 손실이 커지는 구간인데요. 그리고 네. 상반기하고 하반기 접어들면서 뭔가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서 여기에 적응하시기 힘들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더라고요. 저희가 딱 맞게, 계절에 맞게 밥상 바꿔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TV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네. 네, 올해부터 이 주식시장에 발을 살짝 담궈주신 시청자분, 아무래도 좀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좋을 때는 그래도 좀 할만하다 싶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서히 흔들리면서 많은 조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어떤 밥상인가요? 영양가 없는 보기만 좋은 밥상이다. 이렇게 오. 말씀. 일단 보기는 네. 좋아요. 대형주고. 그 다음에 조금씩 사고. 바이오주도 있고, 바이오주는 요즘 샀으니까 많이 물렸겠죠. 그리고 하나도 있고, 하나케미칼, 보기 좋은 삼성전자까지 있으니까, 네. 뭐, 오량주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현금도 있고, 적절히. 근데 이걸 과연 수익이 날까, 그 고민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자신의 어떤 투자 습관을 만드는 건데, 철학을 갖게. 그런데, 언어의 어떤 컨셉이나 자기의 어떤 뚜렷한 어떤 밥상을 딱 보면 뭐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주식도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철학이 있었다는 것은 가격이 쌀 때 미리 매집해 놓고 있다든지 아니면 많이 올라간 주식을 가는 주식을 그냥 거전에 갔을 때처럼 가는 주식을 따라잡으면 기술적 매매를 한다든지 뭔가 나름대로 강점이 있었는데 아직은 거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자신만의 어떤 잘하는 분야를 좀 개발해서 주식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보기만 좋다는 것은 시장에서 주로 얘기했던 종목들을 그때 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IT가 좀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나그룹이 이슈였기 때문에 하나케미칼 같은 것도 뭐 면세점 있을 때도 좀 산 것 같고요. 그때 오히려 반영이 거의 다 이제 재료가 노출됐는데도 계속 이제 갖고 있으니까 이제 손실이 나는 거고요. 특히 많이 올라간 주식을 사는 경우에는 네. 급등한 주식 살 때는 반드시 기술적 매매를 해주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내가 장기 투자를 한다든지 두 가지 하나 정해놓고 내가 몇 년 동안 갖고 갈 수 있는 네. 보유해도 손실나도 보유해도 좋다 몇 배 정도 갈 수 있다면 그 정도의 확신이 없으면 오른 주식을 안 사는 게 좋거든요. 근데 오른 주식 사요. 지금 중해신약이 거의 12,000원 사가지고 8,000원이니까 4,000 손실이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이 전체 계좌를 이제 까먹게 되거든요. 네.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중을 가장 많이 실은 게 가장 크게 손실을 보면 가장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비중이 많이 실은 것은 빨리 손절을 빨리 해주시는 게 가장 요점입니다. 지금 현재는. 네, 투자 철학이 부재하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사실은 투자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제 서서히 철학을 만들어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JW 중개신약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로 현재 포트에서 비중이 좀 큰데 이 종목을 거의 고점에서 사신 것 같아요. 네. 아까 네, 우선 놔볼까요? 말씀드렸죠. 중해신약은 일단은 만두다. 지금은 네. 말라 비틀어져서 네. 먹기도 그렇고 안 먹기도 그렇고 그냥 이제 밥상은 이제 가지수 채우는 그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뭐 물론 뭐 만두 같은 것도 나중 되면 또 먹을 수도 있겠지만 현 상태에서 좀 저는 매도 의견이라서 이렇게 만두에 집어넣겠습니다. 자, JW 중해신약은 비중을 한 30% 사가지고 이렇게 손실이 아주 큰데요. 요즘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고민이 이런 거더라고요. 지금 이제 진단을 이제 상담을 해보면 주로 4월 달에 대형주가 좋았기 때문에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그때 시장에 진입해서 대형주 하시니까 5월, 6월에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고 이제
많이 갔던 바이오 화장품주를 6월 말이나 7월에 많이 샀어요. 펀드도 6월 중순 이후부터 중소형주 펀드가 아주 많이 가입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중소형주 펀드가 50%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걸 보고 뒤늦게 뛰어드시는 게 가장 위험한 거죠. 주식의 가장 리스크가 큰 것은 많이 올라간 주식을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종목도 많이 올라갔을 때 팔고 좀 전에 이제 통화하실 때 보니까 중해제약도 사서 손절했다 그러거든요. 네네. 그럼 중해신약은 이제 요거는 자회사 코리아젠이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기대감이 큰 주식입니다. 실적도 개선되고 그래서 아마 안 파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손절은 지키셔야 돼요.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간 주식 살 때는 나름대로 정해놓고 한 15%라든지 10% 정도에는 최소한 비중을 절반을 줄인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처음부터 사시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이 종목 한번 회사 내용을 한번 알아보면 결국은 항진균제라든지 피부질환 치료제죠. 그래서 이쪽 분야에 탁월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전문 의약품 생산 업체인데요. 그리고 자회사인 JW 코리아젠인데 이쪽에서 지금 정부 실책에 의해서 이제 30억 정도의 연구개발비를 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HCC주라 이쪽에서 이제 임상 3상이 이제 기대가 되죠. 그래서 주가가 기존에 뛰었거든요.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어떤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탈모 치료제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항생제 이쪽에 전문 의약품 쪽에서는 매출이 계속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매출 신장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한 5, 6%에서 한 10% 정도가 영업이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우려는 그리 크지 않고요. 그래서 전체 시장에 의해서 과도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조정받는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적정 주가는 저는 현재 가격 정도가 적정 주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할 때 좀 빠져나오자. 그래서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의 목표치는 얼마쯤 될까요? 네,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보면 8,800원에서 9,200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목표가를 9,200원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7,000원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종목 JW 중해신약 짚어봤습니다. 반등을 이용해서 좀 정리하자라는 의견 나왔네요. 두 번째 한화 보겠습니다. 이 종목 현재 비중은 10%로 제한적인데 역시나 좀 손실 구간이세요. 네. 하나는 손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 그죠? 네. 하나는 이제 방산하고 화학 계열사에서 삼성에서 4개사 인수하면서 방산화학 쪽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 재편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5만 원대까지 왔었죠. 그래서 적정 주가에 올라왔다가 아마 내려왔을 때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주식은 올라갈 때 사야지 내려갈 때 사시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그리고 화학과 방산 중에 국내 최고의 어떤 그룹으로 재편됐기 때문에 사업을 포트폴리오 집중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그 결과가 지금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또한 신성장 산업 부분 태양광 부분이 이제는 업황이 개선되고 있죠. 그래서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회사의 성장성은 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은 이제 EPS로 봤을 때 한 4,200원 정도 되는데요. 내년에 예상 실적으로 봤을 때 EPS 4,500원, 2017년도 예상 EPS가 한 5,1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년 뒤, 앞으로 2년 뒤에 예상 실적이 PER 10배라면 51,000원이 10배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10배 성장성 현재 코스피 지수가 약세 상태에서 PER 10배 정도는 충분히 주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2년 뒤에 예상 실적이 주가에 반영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기술적 매매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는 기술적 매매이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성 확보됐기 때문에 저는 보유 관점으로 드리고요. 비중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내려가면 좀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1,000원까지 드리고요. 그다음 손절가는 43,000원까지 손절 지지선을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 쭉 들어보니까 하나는 굉장히 긍정적이신데 네. 그러면 메인 메뉴가 될까요? 하나는 보유해도 되니까요. 현 상태에서는 짜장면일까요? 네, 볼까요? 이제 짜장면 이렇게 네, 드리겠습니다. 한화. 네. 자장면에다 주셨습니다. 꾸준히 좀 들고 가시면서 수익 즐겨보자. 이번에는 한화 케미칼입니다. 비슷하게 좀 한화 그룹주를 선호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종목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한데요. 한화 케미칼도 비중이 좀 많으세요. 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네. 예를 들어서 바이오주를 사면
바이오주를 한 종목 가장 좋고 안전하고 기간도 매수하는 한 종목을 사야지 요 바이오 사고 저 바이오 사고 한 세네 종목을 갖다 넣어요. 10%씩 30% 아예 30% 확실한 거 한 종목 사야 됩니다. 그래야만 덜 깨져요. 보시면 하나는 하나케미 같은 종목이라고 봐도 되는 거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하나그룹의 지주사고요. 하나케미칼은 제조와 서비스의 지주사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10% 15% 사지 말고 확실하다면 하나가 확실한 하나를 25% 사든지 아니면 하나케미칼을 내려왔을 때 물을 타든지 어떤 그렇게 정확하게 집중하시는 게 훨씬 보면 편하고요. 안전하고 오히려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하죠. 두 종목을 보면 헷갈립니다. 한 개 빠지고 한 개 올라가면.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확실한 거 한 종목 사자. 이렇게 해서 저는 근데 보는데.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확신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기업에 대해서도 자세히 모르니까 뭔가 투자자분 딴에는 위험 분산을 하겠다고 이렇게 좀 나눠서 담으시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으신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수 있다. 네, 이거네요. 저는 같은 경우는 이제 10억도 한 종목 이렇게 막 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만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조금씩 사가지고 이것도 먹을까 저것도 먹을까 이것은 말 그대로 간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케미칼 매도 의견이고요. 매도 의견 중에 하나케미칼 괜찮아요. 네. 이제 전체 에틸렌이나 나프타 가격 하락 되고 있으니까 유가가 빠지니까 수혜입니다. 그죠? 그리고 2분기 실적이 괜찮고요. 그다음 3분기도 성수기입니다. PE와 PVC 이 회사는 PVC 쪽인데 PE와 그래서 이쪽에 업황 스프레드 개선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좋고요. 그런데 올해 예상 EPS가 900원입니다. 현재 PER 20배고요. 내년에 EPS가 1100원이고요. 2년 뒤에 EPS 보더라도 한 1,300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고평가되어 있고요. 성장성이 반영되고 지난번에 이제 많이 올라올 때는 타임월드에 대한 면세점 기대가 있었죠. 그래서 면세점을 땄는데 네. 그러면 모멘텀이 다 약화되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화학주의 모멘텀이 약화됐습니다. 그러면 모멘텀이 약화됐기 때문에 상승이 전고점 돌파하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괜찮지만 회사는 매도 의견을 드리고 반등할 때 상가기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할 때 21,500원 목표가이기 때문에 매도하고 오히려 하나를 싸게 되면 하나를 산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는 궁금한 게요. 앞서서 한화 설명해 주실 때는 네. 2017년, 그러니까 내후년 EPS를 땡겨가지고 밸류를 산정해 주시고 또 목표 주가를 산정을 해 주셨는데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내년 EPS를 땡겨서 계산을 하고 지금 현재 약간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하나는 네. 올해 EPS를 봐도 현재 11배 정도 수준이고 PER이 주가 수익률을 보면 11배고요. 지금 하나케미칼 20배라는 거죠. 올해 거. 그리고 앞으로 2년 뒤에 하더라도 PER이 15배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는 건 고평가 영역이라는 거죠. 물론 태양광 쪽에 하나케미칼이 성장 산업, 태양광 폴리실콘을 생산하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석유화학 쪽은 결국은 올해는 전체적으로 화학주는 실적이 개선돼 좋아요. 그죠? 근데 내년은 올해보다 실적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는 것은 장기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는 방산 쪽이 있기 때문에 방산이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보다는 약간 하나케미칼의 매력도가 떨어진다. 그렇죠. 네. 어떤 음식일까요? 하나케미칼은 현재는 이제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그래도 이제 여기다 넣겠습니다. 일단은 양장피요. 네, 이렇게 좀 분석을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입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간은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종목인데 일단은 매수를 해주셨어요. 특히나 최근에 120만 원 선 이탈했을 때 사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좀 식탁을 완성해 네, 본다면요. 삼성전자는 탕수육에 넣겠습니다. 네, 탕수육입니다. 긍정적인 전망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내용 있나요? 탕수육은 뭐 중국집 가면 늘 먹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짜장면도 그렇고. 그래서 갖고 있어도 되고, 현재 수익 구간이죠. 수익 구간 2분기 실적이 예상치가 한 7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이 6조 9천억 원 나와서 예상치보다 하이했죠. 조금 소폭 하이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데요. 그런데 이제 3분기 예상 실적이 매출액이 이제 한 5% 정도 증가될 걸로 보입니다. 2분기보다.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도 한 2% 정도 증가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번에는 3분기는 한 7조 천억 정도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스마트폰 부품 쪽은 이게 좀 쉽지가 않죠. 아는데 스마트폰 쪽은 사업부는. 그런데 성장이 좀 정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부분이 지금 아주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업부가 좀 부진한 것을
성장이 좀 증가가 쉽지 않은 것을 이 반도체 쪽에서 충분히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좋고, 현재는 뭐 사실은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죠. 올해 EPS를 보게 되면 15만 5천입니다. 그러면 10배 정도 본다면 155만 원인데요. 10배 정도를 본다는 것은 전체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8배 정도 본 게 적정 주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적정 주가를 한 130만 원, 130만 초반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반도체 쪽이라든지 IT 쪽에 모멘텀이 생기면 다시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최근에 모멘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IT 쪽은 바로 원달러 환율이 평가 절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영업이익이 보탬이 됩니다. 3분기 분명히 보탬이 되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3분기는 영업이익이 잘 나올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유한 관점이고요. 목표가 175만 원, 목표가 132만 원, 손절가는 107만 원, 최저가인 이제 107만 원 정도로 봐드리겠습니다. 네, 순간 놀랐어요. 목표 주가가 172만 원 이러셔가지고 굉장히 좋게 보시는구나 이랬는데 132만 원 나왔습니다. 지금 좀 현재 가격하고의 매수하신 가격이 좀 근방에 와 있는데 좀 꾸준히 보유하자라는 의견이셨던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약간은 좀 저희가 수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좀 주식 초보자이시니만큼 좀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어떻게 바꿔볼까요? 네, 제일 중요한 신약을 만약에 비중이 뭐 30%인데 확신이 있다면 좀 들고 가셔도 되는데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초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할 때 매도하자고. 왜냐하면 고평가 모멘텀 주식은 모멘텀이 사라졌을 때는 주가가 빠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고평가 모멘텀 주식이 바이오 쪽이죠. 바이오 화장품 이런 쪽인데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것들은 좀 매도를 의견이고요. 물론 이 회사는 제일 중요한 신약은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반등할 때 매도하고, 또한 모멘텀이 약화된 화학 업종이 있죠. 이 화학 업종은 3분기 실적이 좀 감소할 걸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약화된 화학주는 매도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시작하는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이 IT 주주 중에서 이제 신사업 쪽이나 구조조정이 끝나고 신사업을 이제 고려하고 있는 이런 쪽으로 좀 교체하면, 바닥에서 사서 들고 가면 오히려 이익이 났을 때 빨리 팔지 말고 그냥 계속 들고 가시면 됩니다. 손해만 안 보면, 손절 평가손만 안 나면 이익 났을 때 10% 20% 났을 때 예를 들어서 IT주 지금 저가니까 사가지고 수익이 나면 그냥 들고 가서 계속 가시면 좋고요. 이제 그다음에 업종 내 최선호주를 사시라. 바이오주 사고 싶으면 가장 좋은 바이오주, 기관이 사는 바이오주,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I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IT 종목을 사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를 산다든지 어떤 그렇게 한 종목 압축해서 사시는 게 좋은 습관일 걸로 교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운 여름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종목 살펴봤습니다. 올해부터 좀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부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 바이오, 역시나 또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네요. JW 중개신약입니다. 이 종목 매도 의견이고요. 반등은 한 9,200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7,000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한화는 보유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는 51,000원, 손절 라인은 43,000원 제시했습니다. 한화케미칼도 현재 한 10% 정도 약간의 좀 손실 보고 계신데요. 이 종목은 매도 의견이고요. 매수하신 가격 근처입니다. 21,500원 반등 나오면 정리하자. 손절 라인은 18,000원이고요. 삼성전자는 최근에 잘 매수하신 것 같아요. 보유하시면서 132만 원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107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수정 레시피 살펴볼게요. 모멘텀이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영역이죠. 바이오 쪽. 이쪽하고요.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화학주 쪽으로는 매도 의견 나왔습니다. IT주 쪽에서도 이 신사업이나 신제품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교체해 주실 걸 권했고요. 또 이 한화나 한화케미컬 비슷한 성격의 종목들이 좀 들어있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업종 내에서 최선호주로 압축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쭉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종목들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 한번 게시판 살짝 들여다볼까요? 오늘 앞서서 이 IT주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들 좀 쭉 올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냐면요. 이 가운데서 지금 한전기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789번님께서 올려주셨고요. 62,000원의 비중 50%입니다. 오늘 지금 약간은
뒷걸음질 치고 있네요. 거의 보합권 수준인데 62,000원에 사셨다고요? 지금 3만 원권 약간 밑돌고 있는데 상당히 좀 긴 기간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중대 결단을 내려야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유진투자증권 역삼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재용 부지점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웅입니다. 네. 한정기술 한다고 하면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전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약화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주요 요인이고요. 한정기술은 그 발전소라든지 플랜트 이쪽에서 이제 원전 발전소를 설계하고 수력 발전소 설계 이런 쪽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특히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약화가 되면서 실적이 부진한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가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시청자님께서 이제 62,000원이라는 이제 고가에 지금 사서 손해를 보고 계신 상황인데 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원전 발전 수주가 많이 늘어나야 될 것이고요. 그러려면은 지금의 원전 기피 현상 혹은 원전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어 있는 것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 기간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소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는 구간이겠지만은 그런 상황의 변화 없이는 단순 반등 정도에 그칠 것이고요. 전략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등이 나와서 단기적으로 한 3만 원, 3만 2, 3천 원, 그 정도까지 반등이 들어오면 미련 없이 팔고 다른 쪽으로 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본전 수준까지 혹은 그 근접하는 수준까지 기다려 보겠다면은 원전에 대한 이 지금 환경이 상황이 바뀌어야 된다. 그 상황이 바뀌는 기간은 쉽게 짐작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단기간 내에는 그럴 일이 발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단기간이라고 하면 6개월, 1년 이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계속 보유를 하던가 아니면은 반등을 이용해서 손실을 확정짓고 다른 쪽으로 가든가 지금 두 가지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한정기술 살펴봤습니다. 게시판을 보다 보면은 정말 몰랐던 내용들도 많이 알게 되는데요. 게시판에 한정기술 액면가 얼마일까요? 해서 제가 진단 듣는 동안 살짝 찾아봤더니 저는 500원짜리인 줄 알았거든요. 액면가 200원이더라고요. 또 이런 몰랐던 그런 내용까지도 좀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북한 관련주들 내일부터 이 전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이신 이호 여사께서 북한에 방문할 계획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북한 관련주들 좀 움직이던데 그 내용도 게시판을 좀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 더 짚어볼게요. 지금 좀 제가 낯선 종목이 있어서 한번 볼게요. 영보화학인데요. 거래소에 소형주더라고요. 거래량이 제한적이어서 그런지 시장에서 좀 많이 얘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6058님께서 신청해 주셨고요. 5,700원의 비중 30%입니다. 현재 약간 상승하면서 소폭의 수익을 내고 계신 종목인데요. 짚어볼게요. 부지점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영보화학 하면 그 합성 수지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그 제품은 이제 가교 발포 폴립올레핀이라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자동차 내장재라든지 건축용 보온재, 층간소음 완충제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영보화학이 그러니까 건축용 자재 이런 쪽에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같이 주가가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 실적도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적 부분도 가시화되지 않겠나 하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보화학 같은 경우 주가가 상승 추세는 지금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요. 최근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7,000원권에서 지금은 5,000원권, 5,000원 후반대까지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시장의 반등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 주가 역시 다시 고점 부근인 7,000원 선까지는 반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5,300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5,300원을 이탈하게 되면 5,000원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5,000원까지 이탈이 되면 추세 하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5,3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보화학 짚어봤습니다. 종목들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시장 분위기 잘 견조하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더 강하네요. 1% 정도의 상승 흐름 720선 위에서 움직이고요.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 지수는 상승폭이 약간은 좀 둔화되나 싶은데요. 현재는 강보합권 2015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심심타파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들 운동 잘하세요? 운동신경은 좀 타고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민족별로 특성화되어 있는 곳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 대륙의 민족들이 단거리 달리기 이런 거 상당히 좀 다 잘하잖아요. 그리고 북방 민족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겨울 스포츠에 특화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뭔가 이런 운동신경이 좀 발달돼 있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요하는 그런 경기들 있잖아요. 마라톤이라든지 골프라든지 그리고 축구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이 태극전사들의 특징을 짚자면은 막판까지 좀 집중력이 강하다 이런 평가들을 상당히 좀 많이 받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스포츠 분야에서 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들 보시면 많이 아실 거예요. 뭐 골프 쪽에서는 또 태극 낭자들의 활약, 최근에는 뭐 축구 쪽, 이 남자 축구뿐만 아니라 여자 축구에서도 상당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야구 경기, 국내 이 야구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코리안 메이저리거들이 있습니다. 그 3인방 지금부터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웬 메이저리그 얘기를 하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활약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국위선양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선수들의 면면을 좀 이 시간에 짚어보려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활약하고 있는 메이저리거는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중간에 있는 국내에서도 가장 좀 잘 알려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 혹은 매스컴과 친숙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류현진 선수 뭐 예능 프로그램 출연도 상당히 좀 잦고요. 광고 촬영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굳이 야구를 특별히 좋아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선수와는 상당히 좀 밀접하게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현재 류현진 선수는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시즌은 쉰다는 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양 옆에 있는 선수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죠. 먼저 첫 번째로 왼쪽에 있는 제일 저와 좀 먼 쪽에 있는 선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강정호 선수입니다. 요즘에 핫해요. 연일 좀 나오는 뉴스가 있어서요.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강정호 선수는 현재 피츠버그 파이어리치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홈런포를 연일 날리면서 이 메이저리그 세계가 주목하는 선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강정호 선수의 성적 한번 들여다볼까요? 바로 8월 3일 기준으로 작성된 성적입니다. 지금 4번 타자, 보통은 이 야구에서 3, 4, 5번 타자가 클린업 트리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좀 실력 있는 선수들.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타자인 이승엽 선수가 고정 4번 타자였는데 말 그대로 이 강정호 선수가 4번 타자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까지 성적을 보면은 지금 3할 가까이 돼요. 2할 9푼 4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할이면은 저도 잘은 모르지만 야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 잘 치는 그런 성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까지 시즌 출장이 88경기, 그러니까 88경기를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즌 홈런이 8개의 홈런을 쳤고요. 타점은 35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구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증거가 될 만한 그런 소식을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메이저리그 내에서도 이 한 달에 한 명씩 신인왕을 뽑아요. 신인 루키 선수를 뽑는데 지금 이 메이저리그 홈페이지에 있는 그 보도자료 기사를 그대로 따온 겁니다. 지금 다른 내용은 잘 모르시더라도 이 강정호라는 글씨는 확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바로 지난 7월에 신인 왕으로 이 강정호 선수가 뽑힌 겁니다. 그럼 7월 달에 활약상을 좀 정리해 볼까요? 25경기 나갔고요. 그리고 이 한 달만 놓고 봤을 때 타율이 자그마치 3할 7푼 9리나 됩니다. 0.379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에 3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서 이 쟁쟁한 선수들을 제치고 신인왕을 따내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번 시즌에 MVP가 될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서는요, 지난 2003년에 최희섭 선수가 이 신인왕을 4월달, 그러니까 2003년 4월달에 한 번 따낸 적이 있고요. 두 번째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활약을 펼쳤던 뭐 류현진 선수라든지 추신수 선수도 하지 못했던 대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이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는 최대 5년간 1,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76억 원의 이 금액으로 현재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메이저리그 많은 전문가들이 집중해보고 있는 이 강정호 선수, 오늘은 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제가 강정호 선수 팬은 아닌데 굉장히 열의를 올리는 동안에 추신수 선수 얘기를 하나도 안 했네요. 오늘 홈런 소식 나와서 제가 좀 간략하게만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메이저리그에서 14호 홈런 나왔대요. 이 소식까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현재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마지막으로 좀 더 빠르게 살펴볼까요? 유치원 때 킹카라는 재미있는 필명을 쓰시는 분께서 나이스 정보통신 올려주셨습니다. 앞서서 좀 진단 신청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약간 늦었지만 지금 해드릴게요. 45,250원, 비중 90%입니다. 아, 비중을 많이 실어주셨는데 손실을 보고 계셔가지고 좀 마음이 쓰이네요. 짚어보겠습니다. 부지점장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네, 나이스 정보통신은 거래 승인 대행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전자화폐라든지 뭐 지불 결제 서비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그 결제 단말과 기화 그리고 NFC 이런 쪽에서의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동사의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이스 정보통신의 강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볼 수 있겠습니다. 매년 한 15% 정도, 10에서 15% 정도의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상당히 탄탄해 보이는 회사다, 그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주가 역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은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을 지금도 지속을 하고 있는 이유다,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가는 최근 이제 4만 원대까지 주가가 쭉 상승을 한 상황이고 이것은 그 지난 작년에 비해서는 주가가 배 이상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나이스 정보통신의 모멘텀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에 이제 삼성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욱더 이 스마트폰 결제 시장에 대한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결국 성장성을 감안하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요. 주가가 최근에 5만 원까지 상승을 한 이후에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5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작년 그 순이익 기준,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펄을 따져보면 한 17배 정도 해당하는 가격이고요. 올해 실적 개선세를 예상을 해보면 한 5만 원 정도면 15배 정도 퍼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5만 원 수준은 이 나이스 정보통신의 무리 없는 가격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만 5천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는데요. 3만 5천 원 같은 경우는 추세 상승의 하단부가 한 3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만 5천 원 되면은 추세 상승에 이상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가격이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3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빠르게 짚어볼게요. 인터파크 홀딩스입니다. 2202번님께서 1,850원에 비중 15% 얘기해주고 계시네요. 지금 아주 소폭의 수익입니다. 수익을 더 키울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만 들어볼게요. 네, 인터파크 홀딩스는 인터파크의 지주회사이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상승폭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여행 사업이 좀 모멘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12,000원대에 상당한 매물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1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심리적인 지지라인 역할을 해주는 10,000원권을 손절가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1시간 동안 좀 푸석하게 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게시판에서 꾸준히 이야기 나누면서 증시타파 한 켠을 채워주신 8091번님, 미래중년군화님, 즉석떡볶이님 등 이 시간에 또 함께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내일도 놀러오세요.